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렌틸콩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렌틸콩을 사놓고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냉장고에 한참 넣어두다가 결국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렌틸콩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렌틸콩과 궁합이 맞는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렌틸콩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정말 풍부해요. 100g당 약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고기를 많이 먹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요. 그럴 때 렌틸콩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엄청 많아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는데 렌틸콩의 식이섬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렌틸콩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오랜 변비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철분도 풍부한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도 철분 보충이 중요하거든요. 렌틸콩에는 BM철이라는 형태의 철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보다는 흡수율이 낮긴 한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렌틸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와 렌틸콩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틸콩에는 철분이 많은데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이 철분 흡수를 최대 4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지중해 요리를 보면 렌틸콩과 토마토를 함께 요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렌틸콩 토마토 스튜를 즐겨 먹고 중동 지역에서도 렌틸콩 수프에 토마토를 넣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제가 자주 해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을 불려서 토마토와 함께 끓이는데요. 여기에 양파하고 마늘을 넣고 올리브유 조금 두르고 끓이면 정말 맛있는 스튜가 돼요. 처음에는 물을 좀 많이 넣어서 푹 끓이다가 나중에는 불을 줄여서 걸쭉하게 만들면 밥 반찬으로도 좋고 빵에 찍어 먹어도 좋아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현미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질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죠.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렌틸콩은 단백질이 많지만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반대로 현미나 통곡물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하지만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죠. 그런데 렌틸콩에는 라이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단백질 상호 보완이라고 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콩과 곡물을 함께 먹는 문화가 많아요. 인도에서는 렌틸콩 카레를 밥과 함께 먹고 중남미에서는 검은 콩을 옥수수와 함께 먹어요. 우리나라도 콩밥을 지어 먹잖아요. 다 이런 영양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현미에 렌틸콩을 섞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현미 2컵에 렌틸콩 반 컵 정도 넣고 지으면 돼요. 렌틸콩은 다른 콩처럼 오래 불리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1시간 정도만 불려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지은 밥은 영양도 풍부하고 식감도 좋아요. 세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도 철분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렌틸콩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철분을 정말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금치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렌틸콩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중장년층은 철분 결핍성 빈혈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철분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제 지인 한 분도 늘 피곤해 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철분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렌틸콩과 시금치를 자주 드시라고 했대요. 렌틸콩과 시금치로 만드는 인도 카레가 있어요. 달팔락이라고 하는데요. 렌틸콩을 삶아서 시금치, 피레와 섞고 향신료를 넣어 만들어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향신료는 강황하고 커민, 고수씨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이게 정말 영양 만점 음식이에요. 네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는데 눈 건강에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데 비타민어가 이런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렌틸콩 스프를 만들 때 당근을 넣고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면 렌틸콩의 영양도 챙기고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제가 겨울에 자주 만드는 게 렌틸콩 당근 수프예요. 렌틸콩하고 당근, 양파를 넣고 끓이는데요. 다 익으면 믹서기로 갈아요. 그럼 크림 수프처럼 부드러워지거든요. 여기에 후추 조금 뿌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속도 편하고 영양도 좋고요. 다섯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게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렌틸콩도 항산화 물질이 많은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리고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해독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렌틸콩의 식이섬유도 장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양파와 함께 먹으면 디톡스 효과가 더 좋아져요. 양파는 렌틸콩 요리의 기본 재료예요. 거의 모든 렌틸콩 요리에 양파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양파를 먼저 볶아서 단맛을 내고 거기에 렌틸콩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높아져요. 여섯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도 양파처럼 황화합물이 풍부해요.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요즘같이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마늘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마늘은 렌틸콩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콩 요리를 하면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마늘을 넣으면 그 냄새가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구수한 맛이 나요. 저는 렌틸콩을 삶을 때 마늘을 통째로 몇 알 넣어요. 그럼 삶은 마늘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좋아요. 일곱 번째는 레몬이에요. 레몬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해요. 렌틸콩의 철분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중동 요리를 보면 렌틸콩 수프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아요. 레몬의 신맛이 렌틸콩의 담백한 맛과 잘 어울려요. 렌틸콩 샐러드를 만들 때 레몬 드레싱을 뿌리면 정말 상큼하고 맛있어요. 레몬즙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면 돼요. 간단하지만 풍미가 정말 좋아요. 여덟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소화를 도와주는 식품이에요. 렌틸콩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콩을 자주 안 드시던 분들은 처음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생강을 함께 넣으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렌틸콩을 끓일 때 생강 한 조각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특히 추운 겨울에 좋아요. 아홉 번째는 코코넛 밀크예요. 이건 좀 특별한 조합인데요. 태국이나 인도 요리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코코넛 밀크는 중세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돼요. 그리고 렌틸콩의 비타민이 지용성인 경우 코코넛 밀크의 지방이 흡수를 도와줘요. 렌틸콩 코코넛 카레는 정말 맛있어요. 렌틸콩을 삶아서 코코넛 밀크와 함께 끓이고 카레 가루를 넣으면 되는데요. 크리미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밥이랑 먹어도 좋고 난 같은 빵에 찍어 먹어도 좋아요. 열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나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렌틸콩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E가 풍부하거든요. 렌틸콩의 단백질과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영양 밸런스가 정말 좋아져요. 렌틸콩 샐러드를 만들 때 구운 호두나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리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식감도 좋아져요. 저는 점심으로 렌틸콩 샐러드를 자주 먹는데요. 삶은 렌틸콩에 채소하고 견과류 넣고 레몬 드레싱 뿌리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해요. 자, 이제 렌틸콩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영양 흡수가 안 되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유제품이에요.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거요. 왜냐하면 유제품의 칼슘이 렌틸콩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칼슘과 철분은 같은 흡수 경로를 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렌틸콩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대요. 우유에 렌틸콩 가루 넣고 바나나도 넣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검사해보니까 철분 수치가 별로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우유랑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된다고 알려주셨대요. 만약 유제품을 드시고 싶으면 렌틸콩 식사하고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아침에 렌틸콩 먹었으면 점심때 요거트 먹는 식으로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영양소 흡수에 방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홍차나 커피예요. 이것도 철분 흡수와 관련이 있어요. 차와 커피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는 식사하고 바로 커피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식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마셔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렌틸콩 식사 전이나 식사하고 한참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커피 대신 허브티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허브티는 타닌 함량이 낮아서 철분 흡수에 덜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는 시금치의 옥살산이에요. 아까 시금치가 렌틸콩과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칼슘이나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시금치를 살짝 데치면 옥살산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데쳐서 먹는 게 좋아요. 렌틸콩과 시금치를 함께 요리할 때는 시금치를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익히면 돼요. 그럼 옥살산은 줄이고 비타민C는 보존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정제 곡물이에요. 흰 쌀밥이나 흰빵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렌틸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인데 정제 곡물과 함께 먹으면 이런 장점이 상쇄돼요. 그리고 정제 곡물은 영양소가 거의 없어서 렌틸콩의 영양을 보완해주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나 통곡물과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 흰 쌀밥을 드시려면 렌틸콩을 섞어서 짓는 게 나아요. 그럼 적어도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정말 많아요. 렌틸콩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데 가공육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 너무 많아져서 렌틸콩의 장점이 사라져요. 게다가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많고 아질산염 같은 보존료가 들어있어요. 이런 첨가물은 우리 몸에 좋지 않죠. 건강을 위해 렌틸콩을 먹는 건데 가공육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단백질을 더 보충하고 싶으면 가공육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렌틸콩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고기를 추가하지 않아도 돼요. 여섯 번째는 술이에요. 알코올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비타민 B군과 엽산의 흡수를 막는데 렌틸콩에는 이 영양소들이 풍부하거든요. 술과 함께 먹으면 렌틸콩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줘요. 렌틸콩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술과 함께 먹으면 이런 효과가 줄어들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렌틸콩을 드신다면 술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케이크나 과자, 탄산음료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해요. 렌틸콩의 항염증 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체중 감량을 위해 렌틸콩을 드시는데 후식으로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렌틸콩에 포만감 효과가 있는데도 체중이 잘 안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단 음식 때문에 전체 칼로리가 높았던 거예요. 여덟 번째는 피클이나 절임류예요. 이것도 나트륨이 정말 많아요. 한국 음식 중에 김치나 장아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장점도 많지만 렌틸콩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렌틸콩 요리에 감칠맛을 더하고 싶으면 피클 대신 신선한 채소를 넣는 게 좋아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제산제예요. 이건 음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데 위산이 줄어들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소화제나 제산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렌틸콩을 먹을 때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칼슘 보충제예요.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칼슘 보충제도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만약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있다면 렌틸콩 식사와 시간을 두고 복용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렌틸콩 먹고 저녁에 칼슘제 먹는 식으로요. 자,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본 것들이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침 식사로는 렌틸콩 토마토 스튜를 추천해요. 전날 저녁에 미리 만들어두면 아침에 데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여기에 통밀빵 한두 조각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점심으로는 렌틸콩 샐러드가 좋아요. 삶은 렌틸콩에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파프리카를 넣고 레몬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요.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를 뿌리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풍부해요. 저녁에는 렌틸콩 현미밥을 추천해요. 현미하고 렌틸콩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된장찌개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정말 든든한 저녁 식사가 돼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렇게 먹어요. 간식으로는 렌틸콩 딥을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삶은 렌틸콩을 으깨서 레몬즙, 마늘, 올리브유를 넣고 갈아요. 그럼 후무스처럼 부드러운 딥이 돼요. 당근 스틱이나 샐러리에 찍어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되죠. 단 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렌틸콩을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처음에는 양을 적게 시작하세요.
평소에 콩을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 숟가락 정도만 먹다가 점점 양을 늘렸어요. 둘째, 렌틸콩을 꼭 씻어서 드세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궈주면 돼요. 그리고 삶을 때는 물을 넉넉히 넣고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너무 센 불에 빨리 익히면 겉은 익고 속은 안 익을 수 있어요. 셋째, 렌틸콩의 종류를 알아두세요. 갈색 렌틸콩, 초록 렌틸콩, 빨간 렌틸콩이 있는데요. 각각 특징이 달라요. 갈색과 초록 렌틸콩은 모양이 잘 유지돼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좋아요. 빨간 렌틸콩은 빨리 익고 잘 풀어져서 수프나 카레에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갈색 렌틸콩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맛도 담백해요. 초록 렌틸콩은 식감이 좀 더 단단해서 씹는 맛이 있어요. 빨간 렌틸콩은 색이 예쁘고 빨리 익어서 바쁠 때 좋아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건조 렌틸콩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삶은 렌틸콩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34일 정도 먹을 수 있고요. 많이 삶았을 때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돼요. 냉동실에 넣으면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해요. 렌틸콩을 냉동할 때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보관하면 편해요. 먹을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해동하면 되니까요. 저는 지퍼백에 넣어서 납작하게 펴서 얼려요. 그럼 빨리 얼고 해동도 빨라요. 렌틸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유의 냄새나 식감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까? 먼저 냄새가 신경 쓰이면 생강이나 월계수 잎을 넣고 삶으세요. 향신료를 쓰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식감이 싫으면 으깨서 드세요. 햄버거 패티에 섞거나 미트볼에 넣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영양도 좋아져요. 아니면 수프로 만들어서 믹서기로 갈면 크림 수프처럼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하면 렌틸콩인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안 먹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음식에 몰래 넣는 방법이 있어요. 스파게티 소스에 갈아 넣거나 카레에 넣으면 잘 먹어요. 햄버거나 떡볶이에 넣어도 좋고요. 손자, 손녀들한테 영양 챙겨주고 싶으실 때 시도해보세요. 렌틸콩을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흔한 게 가스가 차는 거예요.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생강차를 마시거나 소화효소제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렌틸콩을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넣으면 가스 유발 성분이 줄어든다고 해요. 물 4컵에 베이킹소다 4분의 1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렌틸콩을 먹고 배가 아프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보세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렌틸콩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요산으로 변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렌틸콩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렌틸콩이 좋아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처음 드실 때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드세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렌틸콩이 좋아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단, 렌틸콩 요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간을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렌틸콩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줘요. 제 친구 중에 렌틸콩으로 식단 관리를 하신 분이 3개월 만에 5kg를 빼셨어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렌틸콩이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단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서서히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나거든요. 피부 건강에도 렌틸콩이 좋아요. 단백질이 피부 재생을 돕고 아연이 염증을 줄여줘요. 비타민 B군도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꾸준히 먹으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탈모 예방에 좋거든요.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데 렌틸콩의 영양소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뼈 건강을 위해서도 렌틸콩이 좋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후에 뼈가 약해지잖아요. 렌틸콩을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칼륨이 혈압을 조절해줘요.
엽산도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콩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낮다고 나와 있어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아연과 셀레늄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렌틸콩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에너지 생성에도 좋아요. 비타민 B군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하거든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렌틸콩을 먹으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렌틸콩을 즐겁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먹으면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맛있게 먹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먼저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보세요. 매번 똑같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어떤 날은 수프로, 어떤 날은 샐러드로, 또 어떤 날은 밥에 섞어서 먹는 식으로 변화를 주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렌틸콩 레시피가 정말 많아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혼자 먹으면 귀찮고 의욕도 안 생기는데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 뿌듯하고 계속하게 되거든요. 남편분이나 자녀분들한테도 건강한 식습관을 전해줄 수 있고요. 텃밭이 있으시면 렌틸콩을 직접 키워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자라요. 직접 키운 걸 먹으면 더 맛있고 보람도 느껴져요.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시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렌틸콩 레시피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먹으면 더 즐거워요. 저도 이웃분들과 가끔 렌틸콩 요리를 나눠 먹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3번은 렌틸콩을 먹겠다. 한 달 동안 새로운 렌틸콩 요리를 5가지 시도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계속하게 돼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렌틸콩을 먹고 나서 몸 상태가 어떤지, 소화는 잘 됐는지, 맛은 어땠는지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먹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일기를 썼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오늘 렌틸콩과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까? 궁합이 좋은 음식은 토마토, 현미, 시금치, 당근, 양파, 마늘, 레몬, 생강, 코코넛 밀크, 견과류예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렌틸콩의 영양 흡수가 잘 되고 건강 효과도 커져요.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은 유제품, 홍차와 커피, 정제 곡물, 가공육, 술, 설탕 음식, 절임류예요. 이런 것들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먹거나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렌틸콩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가득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쉬워요.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렌틸콩을 먹어보세요. 토마토와 함께 간단한 스튜를 끓여보거나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렌틸콩이 식탁의 단골 메뉴가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렌틸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렌틸콩 경험이나 레시피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